결론적으로 말하면 광화문 광장에서 내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 그대로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이 예언하신 그대로 반드시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북한의 침공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서의 내전으로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하신 분이 벌써 30년 전에 쓰신 레이건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을 하신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이 500페이지, 570페이지의 책을 썼어요. 책을. 근데 그것이 3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딱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딱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역이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미국에 계속 거론되는 이 폼페이오 장관도 2년 전에 조선일보 주최로 국제정치심포지움에 왔다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에는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외국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안 맞으면 좋을 텐데 이제 드디어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하여 올 연말 안에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이가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11월 15일 날 이제 선거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구형받았고 3년 구형받았는데 아무리 민변 좌파 판사를 만난다 해도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최소한 내가 볼 때는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대장동, 백형동, 북한에 대북 송금한 거 쌍방울 통해서 뭐 7천억인가 얼마를 송금한 거 뭐 이러한 것들 이게 계속돼 있어요. 이재명은 생명 끝났어요. 정치 생명 끝났으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첫째는 뭐냐? 자살하든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살합니다. 자살. 근데 이재명이 볼 때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그동안에 쭉 언론을 통하여 지켜본 결과 저 사람은 김일성보다가 더 악한 사람이에요. 더 악한 사람인데 자살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럼 자살 안 하면 뭐냐? 나라를 때려 엎는 길밖에 없어요. 내전을 유도하여. 그래서 지난주에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이미 벌써 촛불 시위 지방대회를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위로 띄워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광화문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전 국민이 떨쳐나가, 전 국민이 떨쳐나서 윤석열을 탄핵하자. 야, 우리 황교안 장로님, 네. 전 국민이 떨쳐나서 윤석열을 탄핵하자. 저거 북한에서 온 용어 구호 같지 않습니까? 떨쳐놔서 이거는 네. 우리가 잘 쓰는 그 문맥이 아닌데 네. 저런 거 보면은 의도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자기들끼리 이거는 북한의 지령이다 이런 걸 좀 더 그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전 국민이 일어나서 그러든지 네. 떨치고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떨쳐나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남한에서는 잘 쓰는 그게 아닌데. 네. 그리고 지방대회를 계속 예. 개최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제 네. 뭐 우리 쭉 조직 보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네. 거사를 앞두고 예, 미 사전 점검하는 거죠. 네. 얼마나 모일 수 있는지 또 하면서 뭐 좀 미비한 게 뭐냐 보완점을 찾아가지고 네.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네.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보고도 이걸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5,200만 국민들이 있다면, 홍동영 목사님, 예.
이게 사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예? 그리 뭐 참 그 도적을 맞으려 하면 잘 짓던 개가 안 짖는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그 여기서 종종 그 언급한 대로 국군이 다 했는지 이와 같이 명백한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찍이 꿰뚫어 보고 이렇게 이것을 대비해야 될 정치권이나 그리고 언론이나 또 특별히 영계를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침묵을 하고 그렇지. 그렇게 대학가에서 이렇게 데모하던 학생들도 조용하고 그리고 지성의 대표인 대학 교수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나서지 않는 현실을 볼 때에 완전히 대한민국은 지금 깊은 밤중에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저 도적대들이 지금 현재 집을 갖다 약탈하기 위해서 밑에서 지하에서 오만 가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데 그냥 잠에 도취돼 가지고 현실을 외면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오직 깨 있는 세력이 바로 이 광화문 광장에 바로 이 애국 세력밖에 없는데 이 세력만이라도 눈 부릅뜨고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알고 깨어 있으면은 결단코 이렇게 좌파 세력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 이렇게 내전의 상태가 발생해 가지고 내전의 대상은 바로 광화문 애국 세력과 이렇게 종북 촛불 세력 이 두 세력입니다. 명백하게. 맞아요. 이 세력이 충돌 지점에 가서는 아마 잠들었던 사람들이 그때 깨어나 가지고 이렇게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마어마한 우리 국가의 홍역을 치르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 이때 우리 윤 대통령께서 위대한 결단을 내려가지고 구국계의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 반국가 세력을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완전히 이렇게 소탕해버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아까 뭐 언급했지만 북한의 용어는 딱 저런 전투적 용어입니다. 아주 과격하게 떨쳐놔서 뭐 뻗어가면 죽탕 쳐버리겠다. 이런 과격하고도 아주 쌍스러운 말을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명백하게 지금 북한이 잘 쓰는 용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같이 북한의 냄새가 물실물실 풍기는 저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이렇게 좀 도둑처럼 이렇게 온 나라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우리 언론이나 이 모든 걸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김국성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용어도 북한이 다 지정해 준대요. 그러면 저 보면 전 국민이 떨쳐나서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건 100% 이거 북한 통전부에서 내려온 분장이라고 봐야 되거든. 김국성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 문제는 이제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황 전 장군님. 네. 쟤들이 이제 박근혜를 탄핵을 해봐가지고 이제 촛불 시위로 재미가 붙었단 말이에요. 네. 사실 박근혜 탄핵 때문에 지금 나라가 확 기울어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명박은 그래도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명박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어졌잖아요. 이 정권을 이어줬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내전 상태로 가버리면 정권이 다시 이재명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전혀 그 국민의힘 정당은 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박근혜 탄핵될 때부터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제가 전역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부정선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본격적으로 저놈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출발을 한 게 저는 그 21대 총선이라고 봅니다. 네. 예, 박근혜 때까지는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는 좀 못했다고 보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국민들이 그래도 보수 우파 국민들이 주력이었습니다. 네. 뭐 우리 항상 뭐 51대 49 이러는데 보수가 항상 조금 그 결집하는
대통령 선거나 총선 때는 야 이거 위험하다 해서 결집안에 얘기했었는데 네. 박근혜 때 이제 그게 거의 이제 바닥으로 갔다가 탄핵까지 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탄핵도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저는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그런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없으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탄핵 잘못했다가 그거 하면은 큰일 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우리 광화문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뭐 촛불 시위 나오고 한 인원들이 네. 전체적으로 뭐 우리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광화문 세력처럼 한 것도 아니고 불과 짧은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사법부와 또 검찰이나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그때까지 숙주처럼 키워놓은 세력들이 다 합쳐서 했는데 저는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광화문 세력이 2018년 박근혜 탄핵 때부터 네. 저도 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때 특별히 뭐 국가를 위해서 한 그게 없고 특히 한미 동맹이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고 전성절 참석하는 바람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탄핵을 할 만한 죄는 없다는 거죠. 대법원에서 결정 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이전에 우리 뭐 대통령들 보면은 업적 면에서 보면은 더 못한 오히려 반국가적인 업적을 점철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탄핵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부터 이제 뭐 열심히 광화문에 나왔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저는 두 가지 면에서는 좀 안심을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우리 광화문 세력이 있다는 거하고 광화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마음 놓고 사법부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저 우파 정권 아닙니까? 네. 그 좌파 정권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다 이렇게 하고 국민의 눈치를 뭐 보는 게 결국 저 좌파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맞아요. 지금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심이 되지만은 저는 계속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적과의 싸움은 급소를 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누누이 말씀하세요.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가 지금 선제 공격을 도저히 못합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분명히 기억하는데 네. 작년 2월 달인가 3월 달부터 제가 작년 2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합류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 특검 이야기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때 목사님이 야 이거 뭐냐 이거 김정숙 김혜경 맞아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랬으면은 그때 정말 그 국힘당이 그 치고 나왔으면 이렇게 가지도 않습니다. 아무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의 내용도 모르면서 특검은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그 처음에 거짓과 선동을 계속하면서 세뇌시키고 속이는 이런 전술에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안타깝다고 보고 지금은 이제 국힘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거의 급소를 치고 이제 전면전 붙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붙어보지도 못하고 당합니다. 예, 저는 탄핵이 박근혜 때보다 저 사람들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최악의 결과를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저거의 급소를 쳐야 됩니다. 너네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선거 개혁해야 됩니다. 네. 선거 개혁만 하면은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예, 그것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국힘당은 제발 집권 여당으로서 예? 집권 여당이 뭡니까?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고 구체화시키고 확산시키고 입법부에서 그걸 법제화시키는 건데 맞아요.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그러면 저하고 싸우기나 하느냐? 싸울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지난주에 이번에 보궐선거에 대비해서 다니면서 지금 이재명이가 벌써 이제 아예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정치권이 이렇게 염치가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과자가, 예, 그다음에 자기가 기소자가, 예, 아니 뚜렷한 혐의도 없는 걸 가지고 뭘 갖고 탄핵 운운하고 말이죠. 예? 여기에 그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에는 그나마 그런 걸 말리고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으면 다 따라갑니다. 이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눈 똑바로 뜨고 우리한테 힘을 합쳐야 됩니다.